명절이면 되풀이되는 쓰레기 대란,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분리수거도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치단체마다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청주 지역 농민들이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었습니다. 수입쌀 때문에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도청 본관을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며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돌아온 일상, 특히 재활용품 선별센터는 그 어느 곳보다 쉴 틈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을 맞아 주고받은 선물과 음식 뒤에는 그 흔적인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남겨졌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부터 청주 시내 곳곳에 쓰레기를 수거한 트럭이 재활용품 선별장에 도착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생긴 재활용품의 선별 작업에 한창입니다. 눈에 띄게 수거량이 많은 품목은 명절 선물과 제수용품 포장에 쓰인 스티로폼과 종이 상자입니다. 평소보다 한 2배는 되는 것 같은데요? 명절 때라 아무래도 양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죠. 이거 다 일부러 이렇게 가지고 오잖아요. 힘들어요. 전혀 거의 안 지킨다고 보시면 돼요. 추석 연휴가 지나고 재활용 선별센터에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쓰레기가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과일 포장재와 잔여물이 남은 음식 용기는 재활용할 수 없지만 분리수거를 잘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자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분류해보지만 명절 뒤엔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가 평소보다 더 많아 힘이 듭니다. 음식물이 너무 많이 섞여서 나오고 전자제품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나오고 음식물이 그냥 통에다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려워요. 악취가 나고. 연휴 기간 수거하지 못한 쓰레기가 워낙 많아 이번 주말까지는 연장 근무를 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라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오늘 연장 근무도 하고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도 근무를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주셔서 폐기물 양을 줄여주시고. 환경단체에서는 소비자만 탓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과대포장을 하는 기업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겁니다. 포장하는 박스의 무게가 오히려 더 나가는, 부피도 더 많이 나가고 제수용품이나 선물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기업에서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추석 연휴 양손을 가득 채웠던 선물과 포장용품은 쓰레기 산으로 우리에게 돌아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 가동률이 전국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충북대병원 응급실 가동률은 18.8%로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평균인 46.7%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는 전공의 사직 여파로 지난해 49.5%에서 30.7%포인트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 의원은 청주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 등 심각한 수준인 지방 응급실 가동 문제에 대해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대 증원의 영향으로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2025학년도 충북대 수시 모집 평균 경쟁률은 도내에서 가장 높은 11.1대 1로 지난해 8.59대 1에 비해 크게 올랐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가 9.34대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충북대 의예과의 수시 경쟁률이 20.5대 1로 충청권 의과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고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의과대학은 13.1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민들이 눈을 갈아엎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80kg 쌀 한 가마에 17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생산비도 못 건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쌀 과잉 생산이 아니라 쌀 수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 논이로 트랙터 6대가 지나갑니다. 잘 여문 벼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청주시 농민 100여 명이 쌀값 보장을 요구하며 논 갈아엎기 투쟁을 벌였습니다. 정성 들여 일군 땅을 뒤엎는 농민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지금 가슴이 멎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20만 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인건비는 13만 원, 15만 원씩 가요. 힘없이 툭툭 쓰러지고 있는 이 벼는 한 달 뒤면 바로 수확이 가능한 벼 3,000kg 상당입니다. 쌀값은 지난 10달간 폭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80kg 한 가마에 21만 7천 원이었는데 지난달 25일에는 17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벼농가 소득 안정금액인 20만 원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 햅쌀이 나오면서 더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비료값, 면세유, 인건비는 상승을 하고 농자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론은 저희는 20년 전 쌀값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월급 받는 분들이 20년 전 월급을 받으려면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정부는 쌀 수확기를 앞두고 올해 햅쌀의 초과 생산량을 시장 격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만 톤가량인 2만 헥타르의 밥쌀 재배 면적을 사료용으로 격리하겠다는 건데 농민들은 최소 2배는 더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 격리가 효과를 보려면 한 번에 충분한 물량을 격리해야 한다. 올해 수차례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역대급 쌀값 폭락이 발생한 건 역시 찔끔 격리 때문이었다. 정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농민들은 해마다 40만 톤 이상 들여오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쌀값이 안정화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티몬 위메프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분쟁 조정 사업비 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분쟁 조정에는 여행, 숙박, 항공 분야 9,028명과 상품권 12,977명이 참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오는 12월까지 분쟁 조정안을 마련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 인력 충원과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지난 1937년에 지어진 충북도청 본관을 87년 만에 도민품으로 돌려주겠다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억 원을 들여 도서관과 전시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구상이고 이름도 문화의 궁전으로 지었는데요.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는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김영환 충북지사는 도청 본관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실을 비우고 대신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곧바로 도민 설문조사와 연구 용역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유모차를 끌고 급하면 언제든지 와서 여기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청회에는 정부 부처와 미술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지사는 복합 문화공간에 일명 문화의 궁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미술에 관한 영역, 왼쪽 부분은 도서관에 관한 영역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이제 기획을 하고. 공청회에서는 1930년대 건축물 양식에 당시 도민 성금으로 지어진 본관의 문화 역사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역사를 복원하고 문화를 복원하고 상권을 복원하는 게 성황리에 가장 중요한 건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석해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휴 공간의 문화재생 사업을 벌이는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 사례들도 많이 좀 조사가 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수렴하려면 사업 안정도도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100억 원이 넘게 들어갈 전망인데 김 지사는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도청을 옮기지 않음으로써 무려 3천억 가까운 예산을 우리가 절감했기 때문에 우리만이 지금 옛 도청을 업사이클링에 쓰고 있고 문화의 궁전으로 태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도민들이 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김 지사가 활용 방안을 정해놓고 용역을 맡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다 답은 정해져 있고 여기에 뭔가 이제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문모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가뜩이나 공간이 부족해 8개 부서가 외부로 나가 있는데 본관까지 개방되면 사무공간과 주차 공간이 더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김영환 지사가 오폐수로부터 우리 강과 호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석 연휴 충북을 돌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청정한 정원과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더 늦기 전에 단호하고 강력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오폐수 처리 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임기 내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충청권 환경단체들은 청남대 개발이 아니라 상수원 수질보호 정책을 펴야 한다며 김 지사를 비판해왔습니다.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생후 6개월부터 13세까지 어린이와 임신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와 노인은 연령대별로 접종 시작일이 다르고 임신부는 다음 달 2일부터입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보건소나 도내 지정의료기관 794곳에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폐막한 패럴림픽에서는 세계 무대에 우뚝 선 장애인들의 도전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그들 못지않는 감동의 이야기는 늘 쓰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지난해 청주에서 시작된 장애인 핸드볼 리그 선수들이 대표적입니다. 저희 MBC 충북이 다큐로 담아낸 이들의 도전기가 국내 영화 개봉을 예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 리그 응원과 함성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그 한복판에 주인공이 되어섰습니다. 이들이 밟고 선 무대는 지난해 처음 개막한 전국 장애인 핸드볼 리그. 일반 리그 못지않게 성장한 이들은 비로소 간절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훈련을 더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는 게 제 목표이고요. 그리고 여느 청년과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러면 일단 부모님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요. 어떤 집 거? 한 채. 나중에 성공해서 부모님한테는 큰 보답을 해야겠다. 이들은 모두 발달장애인. 부모가 차마 먼저 눈을 감을 수도 없는 참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우리 수일이 몇 살까지 살 거야? 100살이나. 그럼 아빠 150살까지 살아야 되겠네? 그럼 아빠는 어떡하지? 수일아. 이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3년 전 창단한 핸드볼 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공놀이조차 내 코와. 이들에겐 도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할까? 그만할까? 그만해요. 그만해? 속도는 느려도 분명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빨리 와. 이제 빨리 와. 엄살 안 돼요. 이제부터 그냥 공놀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혹독한 시간이 꼬박 3년. 동작 맞죠? 장애가 끝없이 신체와 정신을 짓누릅니다. 허리색을 어디다 놨는데? 그때마다 한계는 타고난 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다는 걸 증명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발달 장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MBC 충북 다큐멘터리 퍼펙트 슛을 통해 소개됐던 이들의 도전기는 85분 다큐 영화로 다시 제작됐습니다. 서원대와 SK 하이닉스 등이 손잡고 시작한 장애인 핸드볼 프로그램과 전국 리그가 모티브입니다. 장애라는 조금의 다름이 특별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선수들의 땀과 노력 앞에는 절대 장애는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제25회 가치봄 영화제 대상에 오른 다큐 영화 퍼펙트 슛은 내년 국내 개봉을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북기자협회가 3분기 이달의 기자상 수상자로 MBC 충북 이지현, 김은초, 신석호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세 기자는 오송 참사 1주기 기억과 망각을 주제로 한 기획보도를 통해 유족과 생존자들의 고통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진상규명을 주장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일반 보도 부문에는 타살 의심에도 형제 살인을 변사 처리한 경찰을 취재한 연합뉴스 이성민 기자가 선정됐습니다. 근래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최근 막을 내린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서는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부산 MBC 이승엽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던 전기차에서 강한 폭발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는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2024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에서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한 사람이 간단하게 장비를 조작하더니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어느새 차량에 침수조가 달린 소화포가 설치됩니다. 골든타임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희는 국내 최초로 한 사람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1분에 혼자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화재를 자동으로 진화하는 최신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상주하는 관리인이 없는 경우 열화상 카메라로 화재를 감지해 자동으로 진화를 돕는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화재 감지 센서가 주차 공간 아래에 설치돼 있고 연기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물을 분사해 초기 진화를 돕습니다.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화재를 확산 방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려면 화재가 굉장히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컨셉은 그 전에 불꽃이 일어나는 그 시발점에서 이제 물을 쏴서 이외에도 40분간 분사가 가능한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등 이번 박람회에서는 현장에 잘 적용될 경우 화재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충북경찰청과 충북교육청 그리고 세종충북 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충북경찰은 학교에서 도박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연수와 선도 프로그램 예산 지원을 그리고 치유센터는 프로그램 운영을 맡게 됩니다. 한편 충북경찰은 앞서 지난 9일 양궁 국가대표 김우진 선수를 청소년 도박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즉 IB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던 학부모들이 IB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토크 콘서트 종료 후 학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IB 도입 학교에 자녀를 보낼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75%, 교육 현장이 변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83%였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 향상 39%를 비롯해 학생의 수업 참여도 그리고 질문이 있는 수업 순이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하루 이용객 수가 명절 연휴 또다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청주공항 측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공항 이용객이 15,628명으로 지난달 10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연휴 엿새 동안 청주공항에는 일평균 13,773명이 이용해 지난해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 예상치는 128억 3,400만 달러로 미국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에 이어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는 반도체 강자로 군림하던 인텔을 제치는 것으로 반도체 업계의 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로 자금 확보가 불투명했던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대출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충주시에 따르면 대리금융기관인 교보증권이 사업장 토지와 분양대금 등을 담보로 1,800억 원 규모의 자금 대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